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용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돼서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수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상 절차에 대한 절차도가 나와 있네요. SK 원삼 하이닉스 보상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은 보상 절차에서 보상 계획 공고 통지 열람 45일간에 걸쳐서, 자, 이것 다 실행했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도 다 실시가 됐습니다. 보상액 산정 및 통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용인도시공사에서요, 또 SK 하이닉스에서 토지주들에게 보상액 산정 및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이제 70일 내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지금 현재에 보상액 산정을 해서 토지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협의 중이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중이면서 70일간의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내년 1월 22일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 쉽게 말해서 토지 보상가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원주민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는 보상금을 안 받겠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금 지급도 일부가 지금 받아갔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일부 받아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가 협의 불성립 시,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됩니다. 만약에 1월 22일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고 협의 불성립 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가서 여기서 또 6개월 정도의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제 6월달 정도 해서 이제 경기도 수용 재결은 경기도 지방토지 수용위원이고요. 여기서 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요 밑에 이의 신청은 이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시킨다는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상액 산정 및 통보가 간 상태고요,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땅을 기부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해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그런 청구인 만큼 증액이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고당리, 정릉리, 독성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원주민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적인 힘으로는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또는 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토지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유 토지가 수용을 당하여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은 택지개발, 도시정비개발, 신도시개발, 원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주택건설을 비롯해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설립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의 조감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낸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부동산이 얽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곤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런 보상에 관련된 내용,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 또는 부동산이 얽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연구소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의 그동안의 40여 년간의 연구 실적과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답변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평가의 산정은 땅과 건물 또는 그 쓰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땅의 경우 부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며, 건물은 구조와 이용 상태 등을 감안하고 건축물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원삼 SK 하이닉스 125만 평이 개발되는 여기 토지 이용 계획도가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철거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위기라고 한다면 2년간의 영업이익 위에 매각 손실액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사업 인정고시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는 2019년도 3월 달부터 사업 인정고시 그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영업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평가의 가격 기준입니다. 지작물이 있고요. 지작물에 있어서는 물건의 해체비, 또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 및 복원의 소요인들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영업손실, 또 영농 이런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상평가의 가격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이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라면 어떻게 측정이 될까? 영농에 대한 부분 역시 손실 또는 실제 소득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임차 농지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산정을 받게 됩니다. 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에서 토지의 경우는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해 평가되는데, 이게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의 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유사 토지에 관련돼서 참고가 별로 안 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의 경우는 영농 손실에 의한 보상이나 실제 소득에 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니 책정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수용할 수 없으신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원하시는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삼 원주민 대책위원회라든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도 성심성의껏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영농, 지작물, 휴업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서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과 기준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작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해체비,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 및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영업 손실, 사업 인정 고시일 전서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휴업 기간 3개월에 해당되는 영업 이익의 고정 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영농입니다.
편입 농지 면적 곱하기 도별 연간 가능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 곱하기 2년. 이런 거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입니다. 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에는 이주대책, 이주자 택지라고, 이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125만 평이 개발되는 그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지도인데 여기 지금 4개 부분, 여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 밑에 하단 부분, 이쪽 부분이 제척에서 빠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은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금액을 산정받았을 경우 3차례에 걸쳐 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하면서 수용 재결 1차, 이의 재결 2차, 그 다음에 행정소송 3차의 과정에서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통해 금액을 증액시킬 수는 있는데 여지껏 저 선례를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안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소송이 종료될까지 보상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1차 감정이 나오면 전액 수령한 후, 이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2차, 3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반드시 첫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 또는 그 제대로 된 보상평가를 받아서 적정 금액 또 지금 통보가 온 그 금액보다도 증액 소송을 해서 받으실 분들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보상금 합의를 위한 절차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이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절로 금액이 폭넓게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원인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대응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처한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 문을 여러분들이 두들겨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땅도 언젠가는 수용이 당할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